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간술 교수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3번 과제, 3번 과제의 머신 센터 작업 부분을 우리가 모델링과 그 다음에 캠 작업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링을 시작을 할게요. 메뉴에 삽입에 타스크 환경 스케치죠. 자, 이 상태에서 평면 플레인은 XY 플레인을 선택하고, 자, 벡터 수평이니까 호리존탈이니까 X축, 그리고 원점은 작업 파트 원점 사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데이텀 코디네이트를 숨기셔도 되고 안 숨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숨깁니다. 이렇게 숨겨놓고 스케치 엑시스만 사용을 합니다. 뭐이 자세한 내용은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은. 자,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 렉탱글 선택하셔서 자, 70에 69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70,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69.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센터까지의 거리가 35로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5. 자, 그 다음에 X축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4, 14, 16.5. 그러면 4 더하기 14 더하기 16.5 해서 엔터 치시면 34.5네요. 자, 그러면은 우선 사각형은 이렇게 완전 구속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외곽 윤곽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자, 사선, 수평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프로파일의 아크에서는 이렇게 탄젠트 조건을 안 가지고 있는 아크를 그리는 게 쉽지가 않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반원 같이 이렇게 그려져요. 보통 그걸 나중에 이렇게 제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크가 나올 경우, 이런 호가 나올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프로파일을 취소하시고 호로 이렇게 아크 원호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코인시던트 하시고요. 다시 프로파일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붙일게요. 지금은 그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직선 쭉 내려와서 수평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바로 아크로 이렇게 가는 게 괜찮죠.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붙이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구속 조건을 컨스트레인을 따로 부여하시는 게 좀 더 나중에 문제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새끼 모델링 이상하게 저놈한테 배우지 마,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네 내킨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붙여서 바로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떨어뜨리겠습니다. 되도록 떨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선, 그 다음에 수평선, 또 사선. 자, 수평선 하고요. 너무 과다하게 그렸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수평, 그 다음에 아크, 수평, 수직, 아크, 수직, 수평, 아크, 수평, 그 다음에 수직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얘는 컨스트레인이 오토 컨스트레인이 들어갔는데 이건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코인시던트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학습할 때는 고의적으로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맞닿게 안 해요. 그 이유는 이제 한 번이라도 더 구속을 좀 부여를 하는 연습을 하고자 하는 같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뭐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탄젠트를 부여를 했고요. 우선 얼추 모양은 잡혔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치수를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죠. 이 거리는 2.5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4로 나와 있네요. 4.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가 나왔어요. 자, 이 거리는 65.5예요. 65.5.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이 도면에서의 그 간격과 실제 간격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이제 도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치수를 2.5에다가 65.5를 더하면 여기 있는 간격은 사실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간격이 여기보다 크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시험을 보실 때는 도면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치수가 2로 자기는 확인이 된다. 그런데 도면에서는 여기 간격이 지나치게 넓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셔서 거기는 감독관이나 아니면 그 뭐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신 본부요원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주관적 판단으로 무조건 진행을 해라 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 치수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이 모양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 치수를 여기가 2.5인데 여기가 훨씬 커 보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건 그냥 높아시면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계속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나오죠? 아니, 간격이 안 돼. 각도가 나오죠. 각도가 5입니다. 5. 자, 5.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조인 부분 있죠. 이 조인 부분, 이 포인트를 X축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X축과 포인트 온 커브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간격은 5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9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이상하네요. 여기가 보니까 수평 구속이 안 들어가 있었네요. 자, 그럼 여기는 수평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친구는 어때요? 이 선과 하나의 직선상이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은 코리니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지나치게 볼록하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조금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크의 중심은요, 여기는 Y축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크의 중심은 Y축과 포인트 온 커브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기 있는 센터의 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생성이 됐죠. 그렇다는 거는 이 아크의 중심이 여기 센터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아까 할 때 Y축에만 붙일 게 아니라 이 아크의 중심을 X축에도 같이 이렇게 포인트 온 커브 시켜주면 되시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이 아크의 반지름은 32.5다 이렇게 주시면, 자, 우선 얼추 이렇게는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간격은 12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부터 이 아크의 만곡점, 즉 탄젠트죠. 탄젠트까지의 거리가 23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외곽 윤곽부는 얼추 끝나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한번 해볼게요. 이쪽. 자, 우선은 이쪽에 이 라인의 각도는 6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60도. 그리고 특별하게 지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 60도가 어느 쪽으로 편측으로 기울였냐라는 증거가 전혀 없죠.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이 도면에서 제시하는 건 이 형상은 대칭 형상이다라는 거죠. 좌우로.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균형이 잡혀 있다는 얘기고, 이 60도는 결국은 어떤 수직선에서 30도의 간격을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이 두 선 중에 하나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여할게요. 이 라인과 여기 있는 라인,
이렇게는 30도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선은요, 이 선과 코리니어겠죠. 그쵸. 동일한 직선상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4니까 여기도 4로 부여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선과 이 선은 코리니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이 간격은 7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이 두 개의 포인트 간격은 10입니다. 자, 그리고 높이가 있죠. 이 라인에서 이 라인까지의 높이는 14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쪽 부분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형상을, 이 필렛 같은 경우는 스케치에서 잘 부여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시면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필렛 처리를 이 부분만큼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6이고요.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와 여기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6으로 부여를 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근데 보통 과제가 머신센터 과제가 이 포켓부와 외곽 윤곽부가 따로 구분이 돼 있어서 보시면 여기 단차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쪽이 뭐 여기가 5라면 여기가 뭐 4, 3 아니면 여기가 5면 여기가 6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있는데 이 과제 같은 경우는 포켓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포켓이라는 거는 이제 그 클로즈 루프죠. 개방이 안 돼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개방이 돼 있죠. 그래서 외곽 윤곽부하고 하나의 플레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평면. 왜 그러냐면 깊이가 5로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과제는 오히려 머신센터에서는 더 쉬워요. 자, 그럼 이쪽 부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뭐 여기부터 해볼까요? 여기 탄젠트가 안 들어가 있네. 자, 이 아크와 이 라인은 탄젠트다. 구속 조건 하나 먼저 부여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14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도 14네요. 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는 14로 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우선 놔둬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14. 그런데 여기는 아크의 중심은 이 라인에 걸쳐져 있죠. 자, 그래서 이 포인트는 Y축의 포인트 온 커브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아크의 중심은 X축의 포인트 온 커브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포인트 온 커브. 이런 식으로 우선 센터를 맞춰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아크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으로. 자, 그리고 여기 아크의 중심에서 여기 수직선까지의 이 거리가 또 10으로 나와 있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보니까 대칭 형상인 것 같아요. 10.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은 10이다. 자, 10인데 Y축에서 한쪽까지의 거리가 6이다. 이렇게 부여를 하셔야겠죠. 아니네요. 그렇게 우선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보시면 26.5라는 치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철저하게 치수를 우선 근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간격을 먼저 26.5로 이렇게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좌우는 잡히는 거죠. 이거 안 움직여요. 그 이유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6.5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2니까 고정이죠.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자, 그럼 결론은 여기에 치수는 따로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14다. 똑같이 1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뭐가 빠졌나? 이게 수평이 없네요. 자, 여기 있는 구속을 수평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긴 됐고요. 여기도 수직선으로 부여를 해줘야겠네요. 수직 이렇게 해주면 자, 완전 구속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케치는 끝이 나요. 사실상 과제가 다 끝났죠. 자, 스케치에서 나오시고
아, 이걸 하나 추가를 안 했네요. 뭘 추가 안 했죠? 원이죠, 원. 원을 하나 그려서 x축의 포인터 커브, y축의 포인터 커브. 자, 이 원은 8파이죠. 자, 이거 뭐 방금 구속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축선이 있으면 그 교차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다가 바로 안 해요. 전 축선과 축선에다가 이렇게 포인트 온 커브를 2번 부여합니다. 이게 비효율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극히 제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저만의 뭐 루틴입니다. 이제 실무를 하면서 아주 예전부터 NX를 썼지만 실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 때 이거를 이런 원점 같은 데다 그냥 바로 포인트를 같이 붙여버리는 습관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X축과 Y축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축선이 있다면 따로따로 해줍니다. 따로따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이상한 놈이죠. 자, 스케치 종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돌출 익스트루드 해서,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윤곽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방향은 아랫방향. 자, 깊이는 몇이죠? 5죠, 5. 자, 5로 불은 없음.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곽의 네모 똑같이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은 아래죠. 자, 그런데 시작거리는 5고 그래야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끝거리는 22니까 여기다가 22를 주시면 되고, 불은 결합하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돌출 구멍을 반대방향으로 0에서부터 끝부분까지 해서 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델링이 거의 끝나가죠. 이제 뭐 하면 되죠? 모서리 블렌드, 엣지 블렌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안에 필렛 값, 이 엣지 블렌드의 R 값은 여기 보시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R은 R2, 라운드 2로 해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는 도시는 되는데 지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R2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디가 또 있을까요?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R2인가? 잠깐만. R2네요. 여기가. 그럼 여기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적용. 자, 그 다음에 이쪽은 R5네요. 자, R5 해서 여기 적용. 자, 여기 이쪽은 5.5네요. 5.5. 자, 5.5 해서 여기 모서리 해서 적용. 자, 이쪽은 6입니다. 6.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엣지 블렌드 값이 되게 다양합니다. 6 적용.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있나요? 없네요. 여기 이제 챔퍼밖에 없죠. 챔퍼밖에. 자, 못따기 하셔서 4 적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링이 끝이 나네요. 어디 뭐 잘못된 데가 없죠? 네, 없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응용 프로그램에 매니팩처링 들어가셔서, 자, 캠 제너럴의 밀 플래너
자, 먼저 뭐 공구 생성을 해야겠죠. 자, 공구 생성. 자, 해서 엔드밀 80파이짜리로 하겠습니다. 80. 자, 직경 정보 80 주고요. 공구 번호는 1번. 조정 레지스터는 공구 길이 보정에 해당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1번. 자, 그 다음에 공구 보정 레지스터는 이제 이거는 그 공구 직경, 공구 경보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공구 생성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 홀 메이킹 하셔가지고 먼저 센터 드립 3파이죠. 확인. 그래서 여기 뭐 이대로 두셔도 되지만 3으로 바꿀게요. 3으로 바꾸고, 자, 공구 번호 2번이죠. 공구 조정 레지스터도 2번 해서 확인. 자, 그 다음에 공구 생성해서 이번에는 스탠다드 드릴 8파이 확인. 자, 공구는 3번이고 조정 레지스터도 3번 확인.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밀 플래너 해서 엔드밀 10파이 확인. 자, 지름은 10이고요. 공구 번호는 4, 조정도 4, 보정 레지스터 4. 이거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사실은. 이제 적어도 이제 우리 캠에 관련된 이런 기능사나 이 캠에 관련된 뭐 기능사나 산업기사 이런 거에는 사실 공구 보정 레지스터는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뭐 그 마모공차 같은 거 있잖아요. 정밀공차에 관련된 마모 보정 같은 거 이런 거를 쓰시고자 한다면 얘를 넣으셔야 되지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이런 캠 작업에서는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된다. 자, 이렇게 확인. 여러분 수업만 하면 지루하니까 잠깐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 한다면, 제가 영상 찍다 보면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릴 거예요. 막 여기에 뭐 막 뜨고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이런 것들을 뭐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쓸데없이 이런 게 막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 게 영상에서 이제 뭐 찍히고 또 어떤 소리가 막 들어가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또 약간 날것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맛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습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재밌게 그냥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공구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뭘 만들어야 되죠? 그쵸? 지오메트리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지오메트리는 생성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내비게이터를 열어보시면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하셔서 지오메트리 뷰 하고 바꾸시면은 내비게이터가 이렇게 지오메트리 타입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자 이거 버튼을 딱 눌러주면 이게 펼쳐지죠. 자, MCS 밀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통 이제 여기 끝에 이쪽에다가 포지션을 주는 게 가장 좋죠. 그쵸? 우리가 실제 장비에서도 이쪽에다가 원점을 만들 확률이 높으니까. 자,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나서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여기 잡기가 편하거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워크피스 더블 클릭하셔서 파트 버튼 눌러서 파트 지정은 이 모양 만들 거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블랭크 원 소재가 어떻게 생겼냐.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경계 블록, 바운디드 블록 이렇게 하셔서 Z축 방향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쪽에서 범용 작업 하실 때 이쪽 부분을 면 가공을 페이스 커터로 하셨냐 안 하셨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면 가공을 안 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소재의 전체 높이는 이쪽을 면 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엔드밀 가공을 했어도 여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 높이는 그대로 원 소재의 높이대로 있을 겁니다. 이 원 소재는 25mm죠. 그쵸?
기능사에서 제공되는 소재는 두께가 25mm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22mm로 했죠.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위에 몇 mm가 남아요? 3mm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머신센터 작업에서 이 3mm를 가공해서 없애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22mm로 맞춰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3을 주겠습니다. 3을 주면 이렇게 원소재가 3mm가 더 높은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체크는 내가 가공하지 않을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셀렉션 필터를 면으로 페이스로 바꾸시고요. 페이스로 바꾸시고 요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선택이 됐네요. 여기 지금 선택이 안 됐죠? 그럼 여기 추가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여기 윗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취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홀도 취소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확인 했으면, 자, 여기서 워크피스 설정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제 공정을 만들어야겠죠. 자, 오퍼레이션 생성입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 하셔서, 자, 먼저 밀 플래너로 여기 보시면 경계가 포함된 몇 밀링, 바운디드 뭐 어쩌고저쩌고 밀링인가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걸로 하시는 게 페이스 커터 작업은 제일 무난해요. 이걸로 누르셔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공구는 밀 80,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 방법은 밀 피니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정사 구분이 없죠? 이런 기능사 과자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 다음에 면 경계 지정 이걸 누르셔서 어디 부분을 가공할 거냐. 그래서 면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다면, 이 스케치부터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 곡선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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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공구 축을 천면의 수직이 아니라 플러스 ZM 축으로 이걸로 바꿔주셔야 문제가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패턴은 지그, 스텝 오버는 툴플렛에 100%로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80파이 그 페이스 커터로 이 윗면을 이렇게 한 번에 센터에서 딱 지나가면서 가공해주면 한 번에 가공이 끝나기 때문에 경로를 여러 번 분할 절삭을 이렇게 직경 방향으로 안 해도 되죠. 한 번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 여기는 기껏해야 70에서 69니까. 그래서 100으로 해주시면은 센터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블랭크 거리는 3mm. 지금 위에 소재가 3mm가 남아있죠. 그거를 한 번 깎을 때 얼마씩 깎을 거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1로 하겠습니다. 1. 자, 그 다음에 최종 바닥 스톡은 정확하게 이 면까지 정확하게 해서 남길 게 없으니까 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절삭 매개 변수 눌러서, 자, 이제 절삭 각도가 있는데 보시면 보통 여기 이렇게 X방향으로 지나가시는 게 가장 뭐 무난하시겠죠. 그런데 X방향도 제로에서 기준으로 제로를 본다면 이 방향으로 할 거냐 이 방향으로 할 거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X-에서 X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봤자 뒤집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정을 벡터로 바꾸셔서 이 화살표를 이쪽을 눌러줘. 그럼 이렇게 바뀌어. 근데 이걸 또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까 같이 뒤집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공구 돌출만 100으로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요거 말고는 만질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비절삭 이동은 닫힌 영역 클로즈 루프 쪽을 여기 형상위 램프를 진입 유형을 플런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린 영역에서
최소 간격과 여기 길이라고 있는데 이 길이하고 최소 간격 거리를 여기는 0으로 해주시고 여기는 한 20 정도만 주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소재에서 멀리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더더욱이 이거는 이제 제가 3mm를 1mm씩 가공하겠다라고 했으니까 3번을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서 하면은 문제가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깝게 하면 이 소재와 공구가 제일 처음에 Z축에서 내려올 때 부딪힐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약간은 떨어뜨려 주셔야지. 그래서 20%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른 것들은 뭐 건들 게 없어요. 보시면 없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속 및 속도. 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드는 거니까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오퍼레이션을 생성할 때 과정일 뿐이지 이게 최적 절삭 조건이 아니에요. 자, 저는 뭐 스핀들 한 500? 500 주고 절삭은 한 100 줄게요. 500 너무 느리나? 한 600? 네, 줄 데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더보기 누르셔서 진입만 50%로 처음에 진입할 때만 좀 천천히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제어에 가셔서 경로 시작 이벤트에 편집을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시퀀스 넘버라고 있어요. 이거를 새 이벤트 추가하셔서 상태는 사용자 정의, 번호 유형은 오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블록마다 생기는 시퀀스 넘버, 블록 넘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어 봤자 뭐 용량만 커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생성 눌러주면 자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가공을 하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3D 동적. 여러분 이거 되도록이면 속도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해서 여유롭게 좀 보세요.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자, 플레이. 자, 이렇게 한 번 와서 두 번 와서 세 번. 자, 이렇게 됐죠? 확인. 자, 확인. 자, 오퍼레이션 생성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요 홀 메이킹이에요. 홀 메이킹 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스포 드릴링, 이게 센터 드릴링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구만 센터 드릴로 바꿔주시고 확인. 자, 어디다 구멍 뚫을 거냐? 특징 형상 지오메트리 지정 버튼 누르셔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냅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 스냅 포인트 중에 요거 있죠, 요거 센터 원호 중심,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거 눌러서 이 원 누르시면 알아서 센터가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 센터 포인트가. 자,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깊이를 3으로 돼 있는데 얘를 사용자 정의로 바꾸셔서 여기를 0.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라는 거는 이제 이 머신 센터에서 센터 드릴은 다음 메인 드릴이 들어갈 때 자리 잡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깊이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넣으면 오히려 더 불리해져요. 그래서 딱 0.6mm 정도만. 이거는 이제 제가 계산을 해서 0.6mm를 만들어 준 건데 뭐 이 계산하는 요령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요령도 아니에요. 요령도 아닌데 뭐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0.6mm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0.6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출력은 사이클로, 기계 사이클로 G81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이클의 형태는 드릴이냐 뭐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그냥 일반 드릴 사이클이죠. 81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사이클 편집 누르셔서 저기 보시면 이제 드릴링 깊이에서 드웰 이라고 휴지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활성은 돼 있지만 모드는 오프죠. 그래서 이대로 두셔도 돼요. 그런데 활성을 꺼버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쵸? 안 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절삭 매개 변수 한번 볼까요? 뭐 없네요 딱히. 근데 하단 옵셋이 혹시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지워버리세요 그냥. 다른 거는 뭐 딱히 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절삭, 이것도 뭐 딱히 볼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속 및 속도. 자, 여기서 스핀들 뭐 한 제가
뭐 한 3,000 줄까요? 3,000에 이건 뭐 한 100만 줄게요. 자, 더보기 진입은 50% 확인. 자, 그 다음에 기계 제어에 경로 이벤트 시작해서 아까 시퀀스 넘버 추가했잖아요. 이게 NX가 공정에서 첫 번째 공정, 그러니까 아까 페이스 커터에다가 넣으시면은 그 밑에 있는 공정들에도 해당이 돼버려요. 시퀀스 넘버만 그래. 그래서 저도 뭐 그거를 뭐 최근에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엔 추가하실 필요 없고 여기다 그냥 제너레이트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0.6mm를 이렇게 뽕 하고 들어가는 거지. 자, 오퍼레이션 생성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요 깊은 구멍 드릴링 해서 구멍 작업을 이 스탠다드 드릴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아까랑 똑같아요. 자, 지오메트리 지정해서 스냅 포인트 센터로 하고 요거 누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깊이 사용자 정의로 해서 자, 몇 mm죠? 22mm죠. 그럼 이게 22mm니까 22mm면 어떻게 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딱 이 팁 날끝 각도의 시작 자리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1mm라도 더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23 이런 식으로. 그래야 완전 관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겠죠. 이게 이제 얼마나 더 내려가냐는 여러분들의 주관이에요. 근데 이 밑에 만약에 간섭이 있다 그럼 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고요. 자, 동작 출력은 기계 사이클 G83으로 출력이 되게끔 해야겠죠. 그리고 사이클은 드릴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드릴 깊음 얘는 G83, 드릴 깊이 분할 칩은 G73 두 개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요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하시고, 자, 한번 가공 하나 하고 나서 드웰 타임을 줄 거냐 안 준다 활성을 꺼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공할 때 몇 미리씩 집어넣을 거냐 깊이를, 그러면 이거를 일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 보시면 왜 일정으로 하지 않는 게 더 나은지 설명이 좀 돼 있는데 일정보다는 정확으로 바꾸셔서 거리를 여러분 편한 대로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줄게요. 그러면 한번 가공할 때 2mm씩 가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보시면 뭐 없네요. 이거는 0으로 바꾸고요. 스톱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확인.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이것도 뭐 딱히 할 게 없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이속 및 절삭 속도, 스핀들은 뭐 이것도 뭐 한 3,000 줄까요? 2,000? 2,000만 주고 모르겠어요. 이거 몇 줘야 되는지.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해서 최적 조건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할 때 활용하는 장비에서 사용하는 공구에 최적 절삭 조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절삭은 뭐 이것도 100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보기에서 이건 다 50으로 돼 있네요. 확인. 자, 그리고 제너레이트 하시면 자,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가공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생성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밀 플래너 하셔서 18 엔드밀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메소드는 밀 피니시 하셔서 확인. 자, 이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포켓하고 외곽 윤곽부가 따로따로기 때문에 2번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요. 자, 절삭 영역 바닥 지정 하셔서 이 바닥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패턴은 파트 따르기, 스텝 오버는 뭐 툴플렛의 4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맞춰서 50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바닥 블랭크 두께는 이 높이가 5죠. 그래서 5로 바꾸시고, 절삭단 깊이는 제 생각에는 한 3mm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3. 자, 그 다음에
뭐 ZKP 옵셋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절상 매개 변수 하셔서 뭐 스톡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죠. 그런데 제한에서 여기 보시면 공구 돌출 이것만 100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걸 바꿔주셔야 100으로 바꿔주셔야 미절삭 부분이 없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절삭에서 보시면은 진입이 다층 영역이면 플런지로 하셔서 여기 센터 드릴에서 이 센터에서 이렇게 드릴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거나 아니면 외곽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진입 유형은 선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바꿀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이제 만약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시작 드릴 점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상태로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만약에 주시게 되면은 아마 가공을 여기서부터 할 것 같고요. 이 구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 나갈 것 같고, 이거를 안 주면 그냥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포켓부하고 외곽 윤곽부가 서로 별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포켓과 외곽 윤곽부가 별도로 따로따로 돼 있다.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이걸 반드시 주셔야겠죠. 왜냐하면 포켓부는 이 시작 드릴점, 여기 드릴점이 센터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게 다릅니다. 자, 해서 확인 눌러주고, 자, 이거는 뭐 제가 대충 뭐 3000 대충 줄게요. 250 확인.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면 보니까 어때요? 자,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좀 많은 것 같다 싶으면 뭐 이거 한번 50으로 바꿔볼게요. 50으로 제너레이트 하면 뭐 이렇게 됩니다. 자, 50으로 했을 때 미절삭이 없는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0으로 했을 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가공하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네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우리 갔던 거 이거를 시작 드릴 점을 주셔서 여기를 주신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센터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센터에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근데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되도록이면 이게 포켓 부분이면은 포켓으로 닫혀져 있다면 여기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외곽 윤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은 엔드밀 입장에서는 사이드에서 이렇게 사이드 커터이기 때문에 측면 날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 센터 구멍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시작 드릴점을 리스트를 삭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드릴점 추가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 됐다면 워크피스에 대고 포스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제가 제공드리는 포스트 파일, 레드드링크 파일 이용하셔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NC로 확장자 해주시고 단위는 미터 해서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캠 데이터가 나오죠. 이렇게 캠 데이터가 나오면 반드시 한 번은 리딩을 쭉 해보셔야 돼요.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자세하게는 죄송합니다. 자세하게는 확인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포인트는 좀 봐주셔야 돼요. 공정마다 분할하셔가지고
공부가 시작되는 자리가 공정의 시작이죠. 그쵸?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한번 리딩을 싹 하셔서 혹시 오류가 없는지 그런 거 정도는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